안녕하세요. 하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날도 따뜻해지고, 예쁜 꽃들 막 만개하고 그러는데, 어디 놀러도 못 가시고 참 힘드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막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뭐 별로 좋은 소식들도 최근에 별로 없고 말이죠. 저도 그래서 막, 이런저런 거 생각하면 막 우라병이 터질 것 같아요. 우울증이. 안 그래도 환자인데 제가 계속 막 악화되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은 수면제에 의존해서 자꾸 잠을 자네요. 이거 습관되면 안 되는데, 그죠? 제가 존경하는 스님, 해문 스님 계세요. 저를 맨날 이렇게 만나서 위로해 주시는 분인데, 문화재 제자리 찾기 그 대표, 그분 맞으세요. 네. 그분한테 제가 명상 프로그램 좀 개설해달라. 코로나 조금 잠잠해지면 제가 부탁하고 왔습니다. 정신치유가 좀 우선인 것 같아요. 아이고, 세상을 바꾸기 전에 허재연의 정신부터 바꿔야지 이거. 이렇게 자꾸 욱욱 해가지고 큰일입니다. 제가 좀 그렇게 가끔 좀 화내듯이 글 써서 죄송하고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오늘 좀 좋은 소식 하나 들려드릴 게 있어요. 뭐냐,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정경심 교수, 지금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어, 여기서 정경심 교수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이걸 직접 찾은 건 아니거든요. 저도 그냥 전해 들은 거예요. 이걸 알만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 방송에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무슨 내용인지 좀 들어봤는데, 이거 재판에서 공개가 되면요, 정경심 교수 사건 1심 재판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아니, 이거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늘 여러분한테 제가 그 뭐랄까, 설사 좀 중간에 욕을 먹더라도 이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이 재판 중계 중립적으로 해드리려고 계속 노력해온 거 아시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 제 방송 불편하시잖아요. 댓글도 막 삐딱하게 달리고. 저의 진심 아시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얼마 전에 드러났던 그 새로운 IP 기록, 그거 말고도 새로운 증거들이, 정교심 교수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조만간에 공개가 될 겁니다. 이 정경심 교수 사건은 이게 정경심 교수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 그 이후에 이제 검찰 개혁 문제라든지 뭐 윤석열의 어떤 뭐 그죠, 수사가 정당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평가로도 이어지죠. 근데 또 공교롭게도 또 윤석열은 곧 또 유력한 그죠, 대권 후보가 지금 곧 될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항소심은 정경심 교수만의 사건이 아니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막 속속 찾아지고 있다는 건 그래요. 여러 가지 이제 좀 의미심장하네요. 조만간에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좀 희망을 좀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절대 제가 여러분한테 과도한 희망 드릴 생각 없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늘 방송해 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세요. 자,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오늘 함께 하실 건데, 먼저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그 광고 두 개 늘 있잖아요. 저희가 그 착한 보험 클리닉이랑 그리고 산삼 그거 광고하고 있는데, 저희 허재현 TV의 방송 그 효과가 얼마나 이게 광고에 이제 영향을 좀 줄까, 제가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 광고주들한테 제가 이 광고료를 한 20%, 한 30% 정도 자발적으로 좀 낮추겠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다, 진짜로 광고 효과가 있고, 그리고 허재영 기자를 좀 응원하는 차원도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받아달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그 상품들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있는지를 그 데이터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산삼 구매해 주시고 그 보험 상담 그 회사 이용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산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7분 이상 정도만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광고료를 받는데 크게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 구매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실 건데요. 오늘은 정경심 교수 역시 그 재판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과 더불어서 박준영 변호사 이야기를 좀 쓴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박준영 변호사가 일으키는 소동이 좀 있는데 제가 좀 기자로서 좀 냉철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실게요.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리포액트에서도 보도해드리고 우리 빨간아재 선배도 보도하시고 고일석 선배랑 대구 MBC 중심으로 아무튼 이게 보도가 됐죠. 이 최성애 씨가 동양대 전 총장 표창장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언론 인터뷰를 하시면서 정경심 교수를 이제 코너로 몰았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쪽에서 접촉이 와가지고 국민의힘 관계자들 막 만나러 다니고 이후에는 공천 제안도 받고 그죠? 그랬던 사실이 폭로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분이 언론 보도를 보고 동양대 이 표창장 사건 처음 알았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이 최측근의 녹취록을 제가 공개해 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마도 검찰 쪽으로부터 사전 정보를 받은 것 같은데 최소한 동양대 이 압수수색 전에 보름 전에 이미 내용을 알고 자체적으로 막 회의도 하고 그죠? 이사회도 열고 그리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하셨던 그런 분들도 만나러 다니고 막 했던 것들이 녹취록상으로 다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검찰 쪽의 메신저 역할은 최교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의심되고 있다라는 것도 다 녹취록상으로 제가 다 공개해드렸어요. 이거 굉장히 그 중요한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른 데서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해도 너무해 언론들이. 제가 최성의 이름으로 오늘 방송 직전에 직접 포탈에서 검색해 봤거든요. 이 최성애와 관련한 측근의 녹취록을 보도한 곳이요. 소위 말해서 주류 매체라고 해야 될까요? YTN 한 곳밖에 없어. MBC에서 보도한 뒤에 이게 뭡니까? 그 YTN 이것도
우리 변상욱 선배가 진행하는 거 뉴스가 있는 저녁 여기서만 달랑 보도하고 만 거야. 나머지는 약간 좀 그죠? 마이너한 매체들 고발 뉴스, 예? 고발 뉴스 물론 영향력 크지만, 네? 어쨌든 주류 매체는 아니잖아요. 예? 고발 뉴스, 뭐 뉴스 프리존 이런 것밖에 없어. 말이 됩니까? 단 한 것도 보도를 안 했어요. YTN 빼고.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보도 가치가 없죠? 한결의 경향 맞죠? 이 사람의 재판의 진술성의 신빙성이 굉장히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에? 한결의 경향 이게 보도 가치가 없습니까? 왜?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어떤 증언이 나오니까 보도하기가 싫어요? 하기 워낙 싸질러 놓은 똥이 크니까 냄새나서 사람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이해하겠는데 한겨레가 어디 사기업입니까? 에? 국민이 만들어준 언론사 아니에요. 보도할 건 보도해. 왜 안 해? 여러분 리포액트에 보도 이미 많이 여기저기 퍼 날라주셨더라고요. 저희 리포액트 기사가 조회수 10,000건 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 보도는 보통 페이스북에서 직접 유통되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리포액트를 들어오진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봐야 한 1,000회 정도 보는데 이거는 10,000건 가까이 지금 조회수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퍼 날라주신 겁니다. 감사드려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다른 언론들이 무시할지 몰랐어요. 좀 더 퍼 날라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최성애의 녹취록. 이거 빨간아재 선배도 이 방송에서 직접 음성을 공개하셨어요. 못 들어보신 분들은 직접 보시고 활자로 이렇게 보실 분들은 리포액트를 보시면서 주변 지인에게 퍼 날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댓글 다시더라고요. 기자님, 제가 이런 보도가 있다고 여기저기 막 보내는데 이런 게 있었냐고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해요.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제가 물론 저 일개 유튜버죠. 일개 유튜버지만 여러분 그러나 제가 늘 한겨레에서 기자로 있을 때와 아무런 차이 없이 취재하고 있고 보도하기 전에 교차 검증하고 있고 기사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일개 유튜버이지만 비록 한 1만 명 정도 보는 리포액트 기사지만 이거는 한겨레 신문 일면 기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마음껏 퍼날라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자, 어떻게 이렇게 최성의 녹취록이 나왔는데 참, 보도가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새로운 녹취록 하나를 공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서울의 소리 기자가 최성애 씨와 과거에 이제 그 통화한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제가 제공해서 받았어요. 이걸 근데 제가 왜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려고 하냐면 최성애 씨가 거짓말한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자 여러분 이미 녹취록상에 공개도 됐고 재판에서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2019년 8월 말의 일정에 대해서 뭐냐 자 최성애 씨가 그죠? 동양대 표창장 관련한 이제 수사가 시작될 거라고 하니까 긴급 이사회도 열고 2019년 8월 26일 날 열었어요. 그러고 나서 곽상도 의원 쪽에서 질의 공문도 받고 그런 다음에 뭘 했다? 그 다음날 바로 국민의힘 이제 과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맡았던 김병준 씨랑 우동기 전 대구 교육감 등을 서울에서 만났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확인이 된 거예요. 재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본인이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서울의 기소리 기자가 전화했을 때는요. 야,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했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언론에 하는 얘기가 상당 부분 거짓말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공천 제안 받았던 거, 그 연결고리를 한 게 누구였냐? 김문수 씨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인이 자기 입으로 실토를 했어요. 그거를 여러분 같이 한번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총장님, 예, 저기 대구 교육감 나오셨던 우동기 교육감 예, 아시죠? 예. 또 김병준 그분도 아시죠? 누구? 김병준
김병준 저기 자유한국당 옛날에 그 비상대책위원장 했잖아요. 예, 예, 예. 작년 2월 8월 27일 경에 예. 그 만난 적 있어요? 8월 27일 경에 모르겠어요, 내가. 8월 27일, 어디서? 작년에 그, 누구? 저기 김병준 저기 자유한국당 그 비상대책위원장이었죠. 그분이 뭐야 참여정부 예. 비상대책위원장하고는 내가 한 번도 못 봤고, 예, 예. 못 봤고, 그 바쁜 사람 내가 볼 수도 없고, 또 내가 그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 같으면은 내가 어디 봤겠지만은 예. 못 봤고, 그 전에 김병준이가 풍기를 한번 왔습니다, 학교를. 예, 예. 왜 왔느냐면은 자기 부인 고향이 풍기입니다. 예. 처가가. 예. 처가가 풍계에서 왔는데 내한테 와서 자기가 지금 놀고 있는데 예. 강의 하나 좀 둬.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 그래가 강의 하려면 한 반년 전에 이야기해야지. 지금 갑자기 하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반년 후에 할 것 같으면 다음 학기에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만들어 보겠다. 네. 한번 알아보겠다 했죠. 그러고 못 봤어요. 아, 우동기 우동기 대우 교육감 만나서 조국 장관 그때 후보자 때죠. 예, 후보자 때 조민양 저기 표창장건으로 대안한 적이 없는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 전혀 없었어요? 예, 전혀 없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예. 그래요. 아, 내일 저기 정 교수님 선거인데 어떻게 보세요? 내일. 모르겠어요. 나는 요새 하도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네. 원래부터. 네. 이번에도 사실 내보고 프로포즈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포즈요? 프로포즈를. 어디서요? 국민의힘 또 김문수 씨 그쪽에 오라고 프로포즈 했는데. 김문수 씨가요? 김문수. 경기도지사 예. 근데 내가 다 거절했어요. 그거 언제쯤인데요, 그게요? 그때 선거하기 전에. 4.15 총선 전에? 예, 총선 전에. 예. 그래가 내가 그런 다 거절했죠. 내가 그런 데 나갔으면 어릴 때 옛날에 나가지 지금 와가 무슨 그런 데 나가겠나.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다 하고 내가 보냈지. 아, 그랬어요? 예. 예. 네. 네, 거짓말을 저렇게 뻔뻔하게 합니다. 네. 자, 김병준, 우동기 본 적 없다. 김병준 씨가 동양대에 강의 같은 거 좀 하게 좀 부탁을 하길래 내가 그런 전화 정도 받은 적은 있지만, 따로 만난 적 없다. 우동기 만난 적 없다. 대놓고 기자한테 거짓말하죠. 만나신 거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러브콜을 이제 했는데 그 메신저를 누가 했다? 네, 김문수가 했다. 네, 그리고 아마도 검찰 쪽 메신저는 이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네. 이런 녹취록이 입수가 돼서 공유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들키기 전까지는 거짓말이 습관이 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에서 증언하신 게 이게 신빙성이 있습니까? 이 사람? 아이고, 학력도 위조하고. 나이 이렇게 드셔가지고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최성해 총장의 녹취록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것도 네, 제가 공개할 수는 없고요. 깜짝 놀랄만한 녹취록이 더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공개가 될 겁니다. 그 녹취록을 갖고 계신 분이 먼저 공개를 할 거고요. 저는 그분이 공개하면 역시 또 바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성해 씨가 주변에 사람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아요. 하나 둘씩 뻥뻥 튀어나옵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측근들이 이런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결코 같은 편에 서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자,
아까 방송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증거들도 조만간 또 공개가 될 겁니다. 그것도 예, 확인이 되면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박준영 변호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박준영 변호사 칭찬 많이 해온 기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전에 그 약촌 오거리 사건, 그거 제가 취재했어요. 박준영 변호사랑 같이. 그리고 홍강철 씨라고 지금 왈가왈부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과거 이제 탈북자신데 그분이 간첩으로 몰리셨어요. 허위 자백하셔가지고 그거 변호하셨던 분이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준영 변호사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분의 정의감과 사명감에 제가 너무 반해가지고 한겨레에서 제가 이분 인터뷰도 해드리고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제가 이분을 대중에게 처음으로 발굴해서 소개한 기자예요. 기사 검색하시면 다 나올 거예요. 박준영 변호사는 제가 우리 대중에게 처음으로 소개한 기자이고 이분의 신뢰도는 제가 상당 부분 만들어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기사 검색하시면 다 알 겁니다. 뭐 제가 뭐 그런 거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박준영 변호사에게 지금부터 쓴소리를 할 건데 제가 왜 쓴소리를 하는지를 미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박준영 변호사를 얼마나 평소 아껴왔고 그리고 대중에게 이분을 소개해 온 것이 양심적인 변호사로 소개해 온 것이 얼마나 평소 뿌듯하게 생각해 왔는지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쓴소리의 진심이 전달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박준영 변호사가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이 사람, 이 사람과 관련한 이제 검찰 과거사 조사위에 최종 보고서 전문을 언론에 공개해 버렸어요. 이분이 이제 박준영 변호사가 과거사 조사단의 일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 이거를 공개한 거를 언론들이 이제 막 악용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분이 지금 한국일보랑 SBS 두 곳에다가 이거 전문을 공개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언론이 김학의 사건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됐네 뭐했네 이런 식으로 김학의 하나 죽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이런 무리수를 뒀네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언론사들의 제가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CBS 권영철 기자라고 있죠. 이분이 이제 박준영 변호사랑 이제 통화를 해서 박준영 변호사가 이걸 왜 공개했는지를 물어본 것 같아요. 박준영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한겨레에다가 이거를 제공하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한겨레가 과거에 윤석열이 이제 윤석열이 이제 윤중천 씨의 그 별장에서 같이 뭐 접대받았다라는 어떤 진술이 있었는데 조사도 안 받았다 뭐 이런 거 한겨레에서 보도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니네가 결자 해지해라 이런 차원에서 한겨레에다가 제보를 하려다가 한겨레의 이제 데스크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한겨레를 제끼고 다른 언론사의 공익적 목적에서 공론화하기로 했다. 그래서 한국일보랑 SBS에 보도하기로 했다 하는데 박준영 변호사님 한국일보랑 SBS를 믿으세요? 그래서 한국일보랑 SBS가 옳다구나 하고 박준영 변호사를 악용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지금 흠집내는데 막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온갖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박준영 변호사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김학의 사건이 그냥 재조사에 그쳐야 되는데 이게 검찰 개혁할 때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공론화해서 이 사건이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학의 사건이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용되고
예, 이 사건의 내용을 잘못 알게 되고 국민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국민들이 이렇게 이용당하면 안 된다.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이용되고 있다. 무슨 뭐 그죠? 김학의 사건이 공수처 설치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필요성에 이용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박주현 변호사가 그런 취지로 네. 김학의 사건 조사위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전문을 공개해버렸네요. SBS와 한국일보에. 박주현 변호사님 크게 착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변호사님 본인께서 김학의 사건 그 과거사 조사위원이었던 것까지는 인정해요. 그리고 저도 그때 축하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럼 거기서 그치셔야죠. 그 김학의 사건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활용해서 검찰개혁의 소재로 삼을 것인지는 우리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박준현 변호사님이 결정하실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일개 조사위원으로서 그치세요. 우리가 언제 박준현 변호사님한테 그런 걸 판단할 권한까지 위임했습니까? 박준영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학의 사건을 어떤 정치 세력도 정치적 어떤 검은 목적을 갖고 이용하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 국민은 그럴 권한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라고 박준현 변호사님한테 세금 들여가지고 거기 조사위원으로 참여하라고 시킨 거예요. 우리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국민은 어디다 어떻게 써먹을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변호사님이 아니라. 내가 정치적으로 이거를 해석하고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 활용하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왜 그런 이상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SBS랑 한국일보에 이걸 제보하는데 이 공문서를 함부로 이 조사 결과를 이 남의 수사 보고서를 함부로 이렇게 대중에 공개해버린 거기 때문에 변호사님 처벌 받으셔야 돼요. 수사 받으셔야 됩니다. 본인 딴에는 이거를 무슨 공익적인 사명감을 갖고 공개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인정 못 해드립니다. 네. 굉장히 순진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박준현 변호사 결별입니다. 이렇게 어설픈 사명감을 갖고 계신 분인 거 제가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워낙 그 양심적이고 순수하신 분인 거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꾹꾹 눌러서 참아왔습니다만 이제 선언합니다. 박준영 변호사 이제 결별입니다. 변호사님은요 그냥 변호만 하세요. 예. 정치 개입이나 뭐 사회의 여론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신다든지 그런 거 하시지 마세요. 깜냥이 안 되세요. 죄송하지만 변호를 잘하는 능력과 그리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변호사님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능력이 없으세요. 네, 굉장히 나이브하세요. 이런 분들이 꼭 윤석열한테 이용당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김학의 사건은요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 활용되어야 마땅합니다. 왜냐? 애초에 김학의 사건이 덮인 것 자체가 검찰 가족주의 끼리끼리 그 패거리 문화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박근혜 정부 때 이게 수사가 안 되고 덮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결자해제하려면 뭘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당연히 검찰개혁의 화두로 삼아야죠.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박준영 변호사님 빠지세요. 아니 조사위원이면 뭐 이 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다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국민은 변호사님한테 그런 권한 위임한 적 없어요. 빠지세요. 그리고 수사 받으세요. 처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요. 이 출국 금지 사건이 아니에요. 이분이 출국하도록 미리 수사 내용을 몰래 흘려준 거. 네. 검찰의 가족주의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이분한테 야 이거 조사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수사로 전환될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해외로 도망가.
누군가가 검찰 내부에서 김학의한테 먼저 귀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해외로 튀려고 한 거예요. 그 소식이 청와대에 전해졌나 보죠. 에? 그러니까 이광철 비서관이 총대를 메고, 왜냐면 이분이 이제 해외를 도피하면 더 큰 욕을 먹으니까, 에? 아마 좀 무리한 어떤 조처를 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에? 어쩌면 김학의 씨가 도망가면 우리 국민 전체가 분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무리하게 이분의 출국 금지를 이광철 비서관이 총대를 메고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광철 비서관은 영웅적인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김학의한테 이 수사기밀 유출한 사람은 왜 아무도 수사를 안 해? 왜 이광철만 수사하고 마는 건데?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1차적으로 수사기밀 유출한 사건이 있는데 왜 2차적으로 그 1차 사건에 파장을 줄이려고 무리수를 범한 이광철 비서관만 때려잡는 건데, 이 언론이 다 집단적으로 다 미쳤나 진짜. 왜 판단을 못하죠? 진짜. 그러니까 친문재인 성향의 검찰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 이잡듯이 수사해가지고 여론 재판을 만들고, 친윤석열 검찰이 한 일탈행위 막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김학의를 돕거나 말거나 그런 거는 다 눈 감고 언론이 추적도 안 하고 보도도 안 하고 누구도 문제 삼지도 않아요. 박준영 변호사 같은 사람도. 왜 이렇게 불균형, 왜 이렇게 이 검찰의 일탈에 대해서 조사하는 잣대가 이렇게 불균형이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런 그 여론의 불균형 때문에 진짜 거의 1년 넘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제 막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박준일 변호사님, 왜 친문재인 성향의 검사들만 때려잡아야 되고 친윤석열 검사들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늘 침묵하고 계신 겁니까? 그게 박준일 변호사님의 균형 잡힌 공정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기계적 중립 이런 거 안 할랍니다. 아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권력관계가 기울어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균형을 잡으려면 당연히 어느 한쪽에 좀 더 가까이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친문 성향이라고 비난하려면 비난하세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잡으려면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그쪽에 좀 더 가까이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야 균형을 잡죠.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데 가운데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떡해. 그건 결국 누구를 돕는 건데. 박준현 변호사님이 지금 딱 그러고 계세요. 본인은 아주 순진한 사명감에 지금 그러고 계신다고 착각하고 계신데 변호사님을 이용해 먹고 있다고요. 조중동이랑 한국일보, SBS 그 망할 법조팀들이. 이렇게 순진하신 분이, 제가 똑똑하고 양심 있는 분인 건 제가 인정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부인하진 않겠는데, 변호사님 그 역할만 하세요. 우리 사회에 어떤 모든 그 정책에 결정하고 이런 것까지 본인이 다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하겠습니다. 저 같은 기자들이 할 일이에요. 박준현 변호사의 김학의 사건 이 조사 보고서 공개 파문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권영철 CBS 기자, 이분 뭐 나쁜 분은 아닌데요, 여러분. 참조하세요. 참조하시는데 걸러서 들을 건 걸러서 들으세요. 이분 친검 성향이 굉장히 다분한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많이 지켜봤어요, 이분. 개인적으로 지켜봤다기보단 여러 쓰시는 글, 기사, 그리고 측근들, CBS에 아는 분들한테 이제 많이 들었는데 이분 친검 성향의 기자예요. 이런 분들이 주진우랑 똑같이 막 윤석열한테 낚여가지고 파닥파닥하고 그러실 가능성이 매우 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준현 변호사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나이브하게 이거 그대로 박준현 변호사한테 아무런 비판 의식도 없이 그대로 브리핑하는 거예요. 권영철 씨, 이분 그냥 걸러서 들으세요. 변상욱 기자랑 같은 궤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요 얘기만 좀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게요. 언론들이 참 대단합니다.
오세훈 효과. 아니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값이 뛰니까 문재인 정부가 무능해서 부동산 값 폭등한다 이렇게 기사를 쓰더니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 되니까 오세훈 효과, 재건축 시장 들썩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게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참, 언론들 해도 너무하죠. 그러니까 민주당 정신 차리세요. 언론 개혁에 앞장서세요. 민주당이 물론 이 투기 세력 잡지 못하고 LH 사태 때 그죠? 책임 있어요. 책임 있는데 당신들이 잘못한 거 이상으로 비난받는 거는 이 언론들의 이러한 이 적폐 언론들의 이런 편파 보도들이 만만치 않아요. 언론 개혁에 앞장서란 말입니다. 국민들이 함께 서줄 테니까.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뛰는 거는 부동산 폭등이고 오세훈 시장 때 서울시 집값이 막 뛰는 거는 오세훈 효과 재건축 시장 들썩이래. 민주당 언론개혁 빨리 앞장서세요. 자 여러분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늘 뭐랄까 좀 언제쯤이면 제가 방송 중간에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방송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내년 대선 이후가 될까요? 내년 대선에는 진짜 언론개혁, 검찰개혁 진짜 눈치 보지 않고 무조건 국민만 믿고 돌진하는 저는 그런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좀 찾아주세요. 자,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